여러분,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누군가는 무리의 중심에서 빛났고 누군가는 늘 구석에 앉아 존재감 없이 지내던 시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구석에 있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동창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위치에서요. 저희 집은 맞벌이였습니다. 아버지는 택시기사, 어머니는 마트 계산원으로 하루 종일 일했지만 늘 빠듯했어요. 새 옷을 사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 교복도 형이 쓰던 걸 물려 입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잔인하잖아요. 누가 새 운동화를 신고 왔는지, 누가 최신 휴대폰을 쓰는지 다 보이니까요. 저는 늘 형이 물려준 옷과 시장에서 엄마가 사오시는 신발을 신고 다녔죠. 왕따라고 하면 거창한 폭력이 떠오르겠지만 사실 더 잔인한 건 은근한 무시와 괴롭힘이었습니다. 급식줄에서 제가 뒤에 서면 일부러 제 앞을 막고 끼어들던 아이들. 체육시간, 팀을 나눌 때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늘 저였습니다. 쉬는 시간, 3, 4, 5 모여 이야기하는 무리에 끼어들면 곧장 주제가 바뀌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곤 했습니다. 특히 같은 반에 재훈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깐족거리는 성격에 좀 만만해 보이는 애들을 타깃으로 늘 괴롭힘을 재미로 삼는 그런 아이였어요. 쉬는 시간이면 늘 제 책상에 걸터 앉아 저의 머리를 툭툭 치며 저를 무시하는 건 기본이었고, 체육 시간에는 공을 일부러 3개 던지고 웃으면서 에이 실수했어라고 말하거나 제가 발표하면 옆에서 킥킥거리며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매일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은 이미 늦게까지 일하고 계셨고 저는 좁은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데워 먹으며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나 자책했습니다. 그 시절의 외로움은 제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이런 다짐도 심어졌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꼭 성공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내 밑에 두겠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돼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택배 상하차, 밤에는 편의점. 하루에 3시간 자며 버텼습니다. 돈을 모으는 게 전부였고 틈틈이 인터넷 강의로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 시기 너무 힘들어 그만둘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버티게 했던 건 학교 시절 저를 괴롭혔던 애들에게 꼭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마. 이 마음이 제 연료였죠. 그렇게 몇 년 후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 들어가면서 제 삶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가 회사 일이 익숙해질 때까지 저는 아침 6시에 출근을 하고 저녁 7시, 어떤 때는 8시에도 퇴근하면서 일을 익혔습니다. 사장님은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신뢰로 움직인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밤새워 만든 제안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인정받았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계속 공부했고 소액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문이 하루 몇 개뿐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응대를 정성껏 하고 배송 하나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회사는 직원 몇 명을 둘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온라인 샵이 아니라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무렵 제 삶에 아주 낯익은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바로 학창시절 저를 은근히 괴롭히던 재훈. 제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보낸 겁니다. 면접장 문이 열리자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니 그도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뭐야 너가 왜 여기 있어? 라는 눈빛이었고 저는 떨리는 가슴을 뒤로 하고 앉으라고 말하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 내내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재훈은 꽤 괜찮은 경력을 쌓아왔더군요. 저는 결국 그를 채용했습니다. 왜냐고요? 복수심보다는
내 자신이 더 단단해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재훈이 회사에 들어온 후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면 눈길을 피했고 보고서를 내밀 때마다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술 기운에 그가 말했습니다. 야, 네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솔직히 그때 내가 잘못했어. 순간 제 안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창시절 혼자 구석에 앉아 밥 먹던 날들, 체육 시간에 일부러 공을 세게 던지던 장면들, 그 모든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너 때문에 힘들었던 거 아직도 기억난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네가 과거에 뭐 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냐는 거야. 그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사과 한마디를 듣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날 이후 재훈은 달라졌습니다. 업무에 더 진지하게 임했고 동료들과도 진심으로 어울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게 다시 말했습니다. 너한테 상처 줬던 거 평생 부끄럽게 기억하겠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커지는 거다. 여러분, 인생은 길고 세상은 좁습니다. 과거에 얽힌 누군가와 다시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저는 복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결국 나와 그를 모두 바꾸어 놓았습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상처를 짐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언젠가 그 상처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바꿀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를 무심코 배제하거나 무시한 적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사과하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